다음날 낮 동안 밤나무, 느티나무, 방가로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자 모두에게 힘들고 아픈 고난의 모험이 되겠지만 어미 미라를 반드시 찾아 돌아오겠다는 각오로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서산에 떠있는 해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익숙한 어둠이 찾아왔다. 모험을 위한 몇 가지 준비물을 준비했지만 먹을 것은 그때마다 해결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길냥이들의 본능을 철저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펜션 근처의 사과 과수원이었다. 이곳은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과수원에는 동물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저음의 소리를 내는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소리는 귀에 거슬려 듣는 이로 하여금 오랫동안 머물 수 없게 만들었다. 세입자가 과수원 앞에서 멈춰섰다. 여긴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가 있어. 동물이 접근하면 끔찍한 소리가 나서 버티기 힘들 거야. 고양이들은 세입자의 말을 듣고 귀를 세웠다. 우린 어쩌지?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간 미라를 찾기도 전에 지쳐버릴 거야. 타이가 걱정스레 말했다. 까미는 이미 호기심에 이끌려 사과나무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꾸기는 그의 뒤를 따랐다. 해보는 거야. 꾸기가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 과수원에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센서가 작동하며 저음의 소리가 과수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고양이들의 민감한 귀에 더욱 거북하게 다가왔고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츠렸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 호러가 말하며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머릿속까지 파고들었다. 세입자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소리는 센서가 우리를 감지해서 나는 거야. 센서를 무력화해야 해. 그 방법은 세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사과나무를 가리면 어떨까? 나무 그늘을 이용해서 센서가 우리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면 소리가 멈출지도 몰라. 세입자의 말에 고양이들은 즉시 사과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랬더니 정말로 센서가 감지하지 못한 듯 소리가 잠잠해졌다. 맞아. 나무 그늘이 센서를 가리는 거야. 세입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러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센서들이 다시 울릴까 긴장감이 감돌았다. 게다가 나무들 사이에는 미로처럼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들은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다. 까미가 나무 위로 올라가 상황을 살피려고 했지만 그 순간 다시 저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까미는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러다가는 미라를 찾기도 전에 우리가 지쳐버리겠어. 보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버기는 그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사과나무 위에 작은 거울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네. 그게 바로 센서야. 그걸 어떻게든 무력화해야 해. 세입자는 곧장 작전 거기. 회의를 시작했다. 좋아. 우리가 나무 그늘을 이용해 센서를 속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누군가 빠르게 그 센서를 향해 뛰어가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거야.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고양이들은 세입자의 지시에 따라 사과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버기는 빠르게 센서가 부착된 곳에 도달해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렸다. 소리는 멈추었고 고양이들은 마침내 과수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과수원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대한 사과 괴물이었다. 사과 괴물은 버려진 과일 쓰레기에서 식초와 같은 침전물과 황산과 같은 악취를 먹고 사는 괴물이었다. 사과 괴물이 내뿜는 입김의 시커먼 냄새는 지독한 황산 냄새였다. 입김이 닿기만 해도 털뿐만 아니라 살까지도 녹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세입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은 이제 단순한 저음의 소리만이 아니었다. 사과 괴물이 내뿜는 황산을 내뿜으며 공격을 퍼부었으나 타이와 보리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이 괴물은 신선한 사과를 좋아할 거야. 그걸 역이용할 수 있을 거야. 버기가 소리쳤다. 세입자는 나무에서 잘 익은 사과를 따라 멀리 던지기 시작했다. 괴물들은 신선한 사과를 먹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정신을 차리질 못했다. 세입자의 묘안이 통했다. 고양이들과 세입자는 협력하여 사과들을 멀리 던져 괴물을 멀리 보낸 다음에야 과수원은 다시 조용해졌고 미라를 찾기 위한 여정의 첫 번째 장애물을 넘긴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자. 타이가 외치며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은 곧장 소를 기르는 농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였다. 사과 과수원에서의 모험을 끝내고 오남매, 버기 그리고 세입자는
두 번째 목적지인 소를 기르는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농장은 사과 과수원만큼이나 평화롭게 보였지만 이곳에서의 모험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고양이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냄새부터가 거기야. 달랐다. 진한 흙냄새와 거기. 함께 풍기는 여유로운 소들의 분위기, 그리고 무언가 그럼. 더 있었다. 곳곳에 호러. 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호러. 쥐들은 고양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자 경계하며 재빨리 숨었다. 여기 쥐가 정말 많네. 까미가 흥미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호러. 소들은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걸까? 호러. 세입자는 설명했다. 이 소들은 원래 고양이들을 응.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응. 고양이들이 다가오면 귀찮아하는 데다가 응. 심지어 위험을 느끼면 발로 차서 쫓아내기도 해. 조심해야 할 거야. 까미는 신나서 먼저 소들에게 다가갔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소 한 거기. 마리가 그의 방향으로 발길질을 해왔다. 가까스로 피한 까미는 뒤로 물러섰다. 우와, 정말 무섭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우리가 이 소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미라를 찾는데 큰 방해가 될 거야. 타이가 말했다. 고양이들은 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소들은 덩치도 크고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세입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소들도 사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들과 마음을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해. 그 순간 농장의 구석에서 쥐떼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쥐들이 많은 이유는 옥수수 찌꺼기 즉 사료로 쓰기 때문이다. 버기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 쥐들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쥐들? 꾸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쥐들이 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틀림없어. 만약 우리가 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소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길 거야. 버기가 설명했다. 고양이들은 조심스럽게 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쥐들은 고양이들이 접근하자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호러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 쥐떼를 몰아냈다. 쥐들이 달아나자 소들은 더 이상 성가신 존재가 사라진 것에 안도하며 고양이들에게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들은 조심스러워했다. 세입자는 고양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소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친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타이가 먼저 소 앞에 가만히 앉아 눈을 마주쳤다. 우리는 미라를 찾기 위해 여기 온 거야. 너희와 싸우거나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소는 타이의 눈빛을 본 후 더 이상 발길질을 하지 않고 고요해졌다. 천천히 타이에게 다가온 소는 조심스럽게 그의 코를 냄새 맡기 시작했다. 이어서 보리도 소에게 다가갔다. 보리는 부드럽게 소의 옆구리에 몸을 비볐다. 그러자 소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고 점차 고양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농장에 있던 다른 소들도 고양이들의 행동을 보며 차츰차츰 경계를 풀고 있었다. 까미와 꾸기도 이제 더 이상 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옆에서 뛰놀기 시작했다. 소들은 느긋하게 고양이들을 받아들였고 농장 안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세입자는 고양이들이 소들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소들도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아준 것 같아. 이곳에서 쫓겨날 일은 없겠어. 그 순간 농장 저편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농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종이었다. 그 소리에 소들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고양이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길을 열어주었다.